재원 쌤이 용감하게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밑밥을 이미 그렇게 깔아놓으면 오늘 여기 소연세자 너무 달고 올려다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87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섭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은 이날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이 올라가는 11월 16일 목요일에는요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대박. 수능을 박가영 아나운서가 가장 최근에 봤죠. 가까이서 봤다. 저분도 거의 한 20년 됐죠, 근데. 네. 네. 아우 다행히 20년까지는 안 된대요. 네. 까딱까딱하게 한 18년? 18년 네. 제일 최근에 본 사람이 18년 됐네요. 네. 제가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네, 맞죠. 네. 예. 아 잠깐만.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를 몇 년 전에 보셨죠? 기억이 안 38년 전. 앞자리가 좀 많이 다르네요. 야, 저만 해도 뭐 25년, 26년 됐습니다. 네, 우리 다 죽을 때 된 거예요. 네. 전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저희는 아닌.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네. 교수님 그럼 학력고사는 어떻게 학교를 선택해서 그 학교에 가서 시험 치는 거예요? 선시험 후지원인데 네. 저가 경기도 이천인데 성남에서 봤어요. 그 모여서 몇 학교 아. 그 경기 남북에 있는 데가 네. 성남에서 네. 성남의 학교가 고등학교에서 봤어요. 네. 학력고사랑 수능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맞아요. 다르진 않아요. 이름이 조금 바뀐. 개수는 몇 개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가군, 나군, 다군 뭐 비슷합니다. 네. 어. 왜냐면 많이- 선시험 후지원이니까. 많이 달라진 건 이제 본고사, 예비고사, 본고사에서 그렇죠, 그거죠. 학력고사로 네, 바뀔 그렇죠. 때가 많이 바뀌었고. 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제 앞에 선배들이 수능을 2번 봤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날이 네. 있었죠. 전기 후기 2번 봤습니다. 아, 일기. 사장 그게 딱 한 번이었을걸. 일기. 네, 한 번. 네. 한 번 그렇게 하고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힘든 맞아요. 거야. 둘 중에 잘 나온 점수로 가져가는 건데 이게 완전 변별력이 실패해가지고 한 해만 딱 그렇게 하고선 완전 손해 본 거지. 그렇죠. 9사학번인가? 네. 9학번인가가 아마 대충 그 그러죠. 정도. 제가 98학번이니까. 네. 이때는 또 이게 막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긴 한데 또 한참 지나고 보면 그쵸. 또 그때만큼 또 이렇게 막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이벤트는 또 아니거든. 서울대 못 가면 다 비슷비슷한데. 서울대 좀 너무 다른가요?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몇몇 네. 대학에서는 사실 한국사 이거 인정해야죠. 네.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그 대학 나온 안 바뀔 출신들은 겁니다. 네, 분명히 공고한 계급적 그거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 네 비슷비슷해요. 아, 교수님 네. 그래도 고대는 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대는 이제 좌절파들이 많죠. 서울대 가서 서울대 떨어진 애들이 많이 오니까. 아니 지금 연대든 고대든 그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의대 가겠다고. 다 의대 가려고. 의대 가고. 그래서 전원 미달이도 있더라고. 그렇죠. 전원 등록을 안 했어. NC생들이 의대 합격률도 높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지금 일타강사 잡은 게 시대 인재라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공학번 때 뭐 EBS, 이투스, 메가스터디, 뭐 비타에듀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NC생 또는 이제 의대생을 위한 시대 인재라는 끝판왕이 등장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쓸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 인재라는 학원에 90%가 합격이야. 한 반이. 그럼 거기 등록해야지. 그렇죠. 그런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데 어떻게 보면 의대 아니면 다 죽는다는 생각 그런 사회가 돼버렸던 건 아닌가. 네. 왜냐면 저희 때까지만 해도 교대가 먹혔거든요. 맞아요. 지금 교대 다 미달입니다. 네. 교대 뭐 사관학교 그때는 참 좋은 맞아요.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렇게 교대를 가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신 지원을 하시라. 그것도 지자랑이야. 박가연 아나운서 지금 삶이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맞아요. 된다. 네. 박가연 아나운서 만약에 선생님이 됐으면 네. 스승의 날에 애들이 아이템을 선물해 주지 않았을까? 네. 선생님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집행검입니다. 너 합격. 절대 되면 안 되는 사람. 절대 되면 안 되는 야. 잠깐 생각했는데 지금 큰일 날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납니다. 자, 이 사회 병폐가 지금 한두 마디로 다 드러났어요. 지금. 야. 큰일 날 소리들을 요즘 그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럼요. 예. 교권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 식으로 높을 때 한참 더 높을 때 갔으면 아마 한참 더 높을 때 갔으면 저 같으면은 아마 학부모가 와서 선생님 미카미 유아 신작입니다. 블루레이판 이렇게 막 나한테 주고. 큰일 날 소리들이 정말 불편하네요. 아, 불편합니다. 네. 근데 뭐 아무리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큰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봐야 당시 학생들한테는 귀에 안 들어오죠. 아, 맞아요. 너무너무 큰 이벤트인 건 사실입니다. 그 아, 나이 때에 그럼요. 있어서. 그러니까 뭐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좀 바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바라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산삼 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고요.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이고요.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산삼 시대입니다. 산삼 수백에서 만든 신제품이고요. 자, 신제품인데 좀 되긴 했어요. 나온 지가.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좀 더 착하고 먹기가 편해서 젊은 세대들 상대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특히 가영 씨도 그렇고 네. 자, 환장하고 먹지 않습니까? 네. 어딜 네. 가나 이거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요새 진짜 약간 목이 좀 안 좋을 때 따뜻하게 타서 지난주에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차처럼. 차처럼 먹었더니 확실히 딱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또 목감기가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병원 한번 가면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다들 이 감기로 고생하고 계신데 평상시에 좀 관리 잘 하시면서 삼산시대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산순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삼산순백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산삼시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챙겨 먹는데 확실히 챙겨 먹을 때하고 안 챙겨 먹을 때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산삼시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산삼시대 많이 사주셔야 저희 역사는 비셜 그놈도 계속해서 좀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산삼시대였습니다. 요즘같이 팍팍한 가계 경제에 숨통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복해서 나가는 보험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으로 나가는 보험료 좀 줄이셔야죠.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돈 내시잖아요. 보험 청구할 때는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숨은 보험금이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만기 됐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12조 안에서 도대체 내 돈은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린다고 하네요.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요.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말 되면서 건강 이슈가 또 사람들의 관심사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 건강에도 이상이 많이 생기고 진작에 좀 보험 같은 거 좀 들어놓을 걸 하는 생각을 겨울철에 좀 날씨 추워지면 많이들 하시나 봐요.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날씨 추워지시면서 날씨 추워지신단다. 추워지면서. 네. 자,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보험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들면 나중에 똑같은 돈 내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네. 현명하게 잘 가입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들어있던 보험 같은 것들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리모델링 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꼭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연령대별로 이제 필요한 보험들이 있는데 다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위기일수록 지켜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는 보험이라 생각이 들고 네.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544-5788, 1544-5788이고요. 보험장터 아이디 자 카톡에서 JK6003, JK6003 꼭 기억해 주세요. 보험 장터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이분을 데려오셨어요. 이분은
평가가 좀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재원 쌤이 용감하게. 용감하게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 또 그것 때문에 또 머리도 볶고 오셨어요. 저 아는 척하려고. 다른 분이 계신 줄 알았어요. 곽수산으로 해주세요. 아니 곽수산을 왜 비난해? 또 곽수산으로. 네. 요즘 곤란한 상황 생기면 각수산으로. 각수산. 자, 누구시죠? 네, 오늘은 소현세자. 소현세자. 요즘 나오고 있는 네. MBC 연인 나 거기도 남궁민 나오시죠. 씨 주연. 올빼미 네. 뭐 많은 많은 미디어에서 네. 다뤘습니다. 정말 많은 네. 매체에서 다뤘고요. 이게 죽음에 대한 음모론도 있고 네. 그리고 역사의 가정은 없다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소현세자가 왕이 됐으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가정해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소현세자가 왕이 됐었어야 조선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텐데 조선의 명맥이 좀 이어졌을 텐데 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 뭐 좌절된 근대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소현세자, 좌절된 근대화. 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얘기도 되고 또 그런 얘기에 대한 뭐 드라마도 뭐 얘기되고. 근데 실제로 그런가는 뭐 임 선생님이 이제 이따 말씀해 네. 주시겠지만 아쉬운 거죠. 네. 왜냐? 우리는 지금 일본한테 또 식민지가 됐고 뭐 여러 네. 가지 이런 것이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서사가 네.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네. 또 침략당하고 이거 굉장히 서사가 네. 복잡하잖아요.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명청 교체기였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난감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나 내치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를 소현세자가 왕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바로 이제 등치시켜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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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밑밥을 이미 그렇게 다 깔아놓으면 굉장히 근데 부담스럽네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라고 부담스러우라고 부담스러우라고. 오늘 여기 소현세자 러브 그러니까. 달고 올려다 말았어요. 우리는 소현세파, 반소현파. 예. 왜냐면 제가 그때 인조 편을 할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우리는 왜 눈치 광해군가 보고 그렇게 아니죠. 하느냐. 네. 근데 이게 역사 연구자들의 약간 종특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서사를 뒤엎는 거가 연구의 어떤 방향성입니다. 네.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네.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는 게 네. 원래 역사학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쭉 얘기 드렸는데 그게 좀 비대칭처럼 느껴져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인조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네. 뭐 인조라는 사람을 훌륭하게 평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인조라는 인간을 놓고 평가했을 때 기존의 어떤 그런 시선들 네. 사실 연구는 그런 연구 많이 있지도 않아요. 음. 기존의 시선들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좀 다른 방향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린 거지. 네. 일단 그렇게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역사는 피셜 그놈 이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한국에서 역사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대단히 왜곡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게 뭐 물론 그건 오지선다형의 정답을 찾는 과목으로 인식되거나 네. 아니면 한국인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학문 네. 도구로서 유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역사학은 그런 학문은 일단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 학문적 지향을 갖고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그 자국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네. 민족주의 고치? 그럼요. 와 이제 결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사실 역사학이라는 학문만 네. 바라다 봤을 때 이 민족주의를 고치시킨다기보다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어떤 게 진실에 가까운 네. 연구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런 부분이 지나칠 경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학문이 그렇게까지 도구화되는 경우에 네.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네.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네.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했습니다. 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혹은 네.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좀 바라보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학문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하나 정해놓고 네. 한국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딱 구획해서 구획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했음을 혹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했음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욕망을 투영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네. 거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밑밥이 되게 길다. 왜 네, 웃으시죠? 오늘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셨나봐요. 아니요. 네. 뭐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욕망이 진짜 많이 투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현세자라는 학문이 네. 특히나 이 근대화라고 하는 거에 그렇죠. 대한 집착, 네. 한국인들의 어떤 집착, 소현세자가 됐으면 한국 사회가 근대화가 됐을 것 마냥 이렇게 욕망을 투영하다 보면 네. 소현세자라고 하는 인물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근대화에 실패해서 뼈아픈 이 역사를 경험했던 한국인들만의 이 트라우마 상처가 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구한말에도 제대로 좀 정치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근대화가 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면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를 거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소현세자를 분석할 때도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하게 투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현세자의 삶을 네. 다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해석하게 돼버려요. 아, 사실 근데 그러기에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기에는 사료가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대리청정이라도 하는 과정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 지향성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네. 왕위를 이었을 때 그 방향성을 밀고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창석 씨는 소현세자 팬클럽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기였거든요. 부산 지부장이었습니다. 일기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요. 이 일기는 1930년대 등장하거든요. 이게 팬클럽이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소현세자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는 시점. 그건 다른 거고요. 다른 이제 겁니다. 소현사랑 저 나우누리 일기예요. 나우누리 이야기야? 나우누리 일기. 나우누리 일기. 천리가 아니고. 예. 저 나우누리. 나우누리 살짝 천리보다 늦었는데. 예. 딱 맞죠 그럼 저랑. 가영 씨는 집에 벽면에 소현세자 브로마이드 붙여져 있죠. 네. 화장실에서 음. 똥 쌀 때마다 쳐다보고 어. 기도드리고. 아, 사당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순간에도 잊지 않고 소현사랑. 흡연기원. 예.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히 부담스럽네요. 아닙니다. 저희도 열려 있습니다. 사실 뭐 역사의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사실 그 진짜 섣부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무의미합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좀 격하게 표현드리자면 사실 정신 승리잖아요. 그게. 그쵸. 정신 네. 승리잖아요. 근데 정신 승리를 해서 기분 좋을 수 있죠. 네. 좋을 수 있죠.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런다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역사가 바뀌진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생각도 좀 해보자. 네. 그런 취지 정도로 오늘 방송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에서 소현세자를 그렇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각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좀 네. 우리 오늘 할 이야기처럼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보자.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오늘 역사의 피셜 근원을 만든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역사를 한 가지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네. 각자의 뇌피셜로 한번. 아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다양해요. 왜냐면 네. 지금 김재원 쌤 말고는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역사로 논문을 쓰신 선생님마저 그러시면 저는 뭐 이미 네. 뭐 발을 안 담그기로. 저는 근데 추노만 생각하기로. 예, 추노만. 요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재현 쌤이 이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맞아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미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미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미화할 수 없다가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또. 네. 예, 그대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녀 그만 자르고요. 네. 너무 길어서 얼마나 도대체 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욕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네. 말씀드리면서 다른 시각으로도 한번 바라봐 보자.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현세자.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네. 소현세자에 대한 서사들이 한 5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현세자가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과 조선을 중지했다. 둘째, 네. 소현세자가 이 조선인들 그 포로들 거의 드라마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농장을 이제 경영하면서 성공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죠.
농장 경영이라는 게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적 그렇죠. 어떤 그런 거에 네. 경제 능력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 세 번째가 이 명청교체기를 눈앞에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망하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현실 감각을 익혔을 것이다. 시야가 네. 넓다. 시야가 넓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추정의 영역이죠, 사실 이거는. 추정입니다. 네. 그다음이 요게 이제 조금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북경에서 이 베이징에서 네. 아담샤라고 하는 네.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선교사? 네. 여기서 주교죠 사실상 베이징 지구 주교입니다. 이 네. 사람을 만나서 서양 문화나 서양 문물에 우수성에 눈을 떴다. 네. 라는 것. 그래서 귀국할 때 그걸 가져왔다. 네. 이런 느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이게 끝이죠.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독살 당했다. 네. 그래서 독살 인조한테 당했다. 혹은 인조한테 독살 당했다. 죽음을 뭐 맞이했다 혹은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요 다섯 가지 서사 정도가 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렇죠. 소현세자의 어떤 서사라고 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들 들어보셨죠 이 네. 이야기들은. 네. 요것들이 진짜 맞는가 하나하나씩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따져볼까요? 네. 아니,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네. 저희가 다 반박해 드릴 테니까 그러네요. 따져 보시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네. 네, 근거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거. 네. 이제 소현세자가 누군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현세자는 인조의 아들이죠. 인조의 아들인데 인조는 반정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꽤 들 때까지도 네. 그냥 군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아니었다는 네. 거죠. 12살의 나이에 입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못했었던 네. 그렇겠네요. 사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14살의 나이에 세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정묘호란 이후에 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소현세자랑 맞물려 갖고 강조가 많이 되는데 네. 그 세자 비인을 이제 네. 맞이하는 거 강씨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때 그럼 세자 시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 이전의 세자 네. 시절은 어땠냐라고 하면 공부밖에 안 합니다. 공부를 진짜 개빡세게 시켜요. 왜냐? 세자 교육은 원래는 12살, 14살 이 정도면 네. 이때 이미 세자들은 성균관에 입학을 해야 돼요. 네. 빠르면은 10살 이전에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자 교육은 진짜 빡셉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자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아우 앞으로 내가 왕 될 사람이고 네. 와 이럴 것 같지만 왕이 된다, 조선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공부 1등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세자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빡세겠어요. 수능처럼 공부를 했겠네 진짜 계속. 수능을 이제 서울대 교수들 갖다 놓고 1차 강사들도 돌려가면서.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들 갖다 놓고 과목 하나하나당 네. 다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럼요. 10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눈 뜨면 감기 전까지 그냥 계속 공부만 계속 하는 합니다. 거 아니에요? 공부만 합니다. 정말로. 계속 그렇게 하고 시험을 계속 쳐요. 잘했니? 시험을 계속 칠 정도. 한 달에 4-5번을 칩니다, 시험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어렸을 때 안 했기 때문에 늦은 공부를 빡세게 시켰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소현세자가 너 얼마나 읽었어라고 그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한 30번 읽었습니다라고 하면 100번을 읽어야 그 뜻을 푼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빡세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새로 배운 것은 60번, 전에 배운 것은 40번을 읽으라. 하겠어요? 전 안 합니다. 전 양념. 누가 거기 내시한테 읽고 들으면 안 되는가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해강내라고 네. 이거 그 오지선다가 아니에요. 네. 논수령 시험입니다. 논수령 시험을 계속 쳐요. 논수령 시험에서 조금 삐끗했다. 그럼 이거 반복 또. 그때는 볼펜도 없고 먹으로 다 갈아서 하니까 네. 여기다 손바닥에 적을 수도 없잖아요. 손님도 안 되고. 뭔 소리인가요? 문신을 하지라는 이상 항상, 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병자호란이 이제 네. 하고 터지는 거죠. 아버지랑 같이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40여일 동안 계속 같이 있어요. 복림대군이랑 나머지
이제 공주들 네. 같은 경우들이 강화도. 강화도로 이제 피신돼 네. 있다가 그들이 잡혀가니까 이제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온 거죠. 예.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3개구 보도회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항복의 예를 올리면서 이제 항복을 한 거죠. 네. 이때 청나라에서 인지를 요구합니다. 인지를 요구하고요. 다 안 갈라 그래요.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거기를.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뭐 물론 청나라에서는 아빠를 잡아가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인조를 네. 잡아가려는 생각은 없었고요. 네. 대신 왕자들 중에 한 명은 대군 중에 한 명은 와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을 잡아가면 왕을 교체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네, 하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옛날에 우리가 열광했던 왕준처럼 사기쳐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왕족이냐 어. 왕준이냐 왕자가 아니라 애자다. 네, 가면 이제 되는데 네. 이때는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때가 이제 조금 소현세자를 높게 보시는 분들의 네. 주 그것도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갔다. 내가 가겠다고 하죠. 멋있잖아. 네. 여기서 네, 내가 가겠다고 하고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다 대신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이때까지 굉장히 용맹했어요. 아니, 뭐 눈에 띄는 무엇인가를 보였다기보다는 사실 이 한마디가 주는 결기가 있죠. 결기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네. 거죠. 다들 막 주저주저 할 때 네. 아니요 제가 가서 책임지겠습니다. 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네. 그리고 이때까지는 세자랑 인조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인조는 소현세자를 대단히 아꼈습니다. 울어요 막. 보낼 때? 진짜로 울어요. 네. 아니 뭐 당연히 눈물 나지. 네. 자기가 제대로 정치를 못 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이런 굴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생각을 인조도 했겠죠. 안 하지 않았겠지. 네, 그럼요. 자식을 팔아먹는다는 느낌 같은데. 일단 이거 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아니야. 네. 이게 객관적이야. 운 것도 다 개구라고 이 새끼가 아들 지 잡아펴가기 싫어가지고 아들 팔아먹은 놈 이렇게 네. 되는데 일단 사실관계는 청나라에서도 인조를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조선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명나라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나라가 네. 망한 게 아닙니다. 네. 명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조가 통치해주길 원하죠. 청나라 입장에서도. 네. 대신에 대군 중에 한 분 아마 세자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세자가 네. 어차피 가야 될 거 제가 갑니다. 라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 기억은 또 다 잊어요. 복림대군도 같이 간다는 거. 복림대군 효종이거든요. 복림대군도 같이 가요. 같이 갔다 일찍 오나요? 네, 먼저 그렇죠. 오죠. 네, 네. 아무튼 근데 같이 가고요.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 연인이나 다른 데서 소현세자 갈 때 분조 느낌으로 대신들을 같이 가져갔느냐. 네, 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냥 갔구나. 네. 분조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간. 그냥이라기보다는 주전파 대신들이랑 같이 끌려와요. 사실상 인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딱 끌려갔을 때 심양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심양에 심양관이라는 게 생겨요. 네. 거기에 이제 조선인 인질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심양관에 하는 역할은 외교관입니다. 네. 심양 주재 조선 대사관. 대사관 같은 느낌인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흔히 서사가 그려질 때 네. 대단히 훌륭한 외교적 역할을 이제 수행했던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려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럼 심양관이 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외교 문제 처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지금까지는 좀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심양관을 바라보는 청나라와 조선의 입장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와 청나라랑 조선은 일단 심양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청나라는 이 세자를 국왕의 대리인격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이 세자가 이 조선과의 청나라의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죠. 왜냐? 청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인조를 컨트롤해야 돼요. 세자를 빌미로. 근데 과연 인조의 경우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냐?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그죠? 그걸. 아무리 전쟁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자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세자의 어떤 역할이나 세자가 심양관 혹은 북경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이미 벌써 근데 한 7, 8년 됐죠. 이 전에 심양 일기라든지 올렸었던 서신들 네. 이게 다 번역이 됐어요. 이게 최근 일이죠. 최근에 이게 번역이 되면서 네. 소현세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이 됐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었던 소현세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기록이 잘 안 돼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다시 온 다음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미 번역이 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굉장히 눈을 매섭게 저를 쳐다보는 아 불편해서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아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해석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근데 만약에 이제 청나라 조정에서 아니지만 그렇게 의원 분위기를 풍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양관 세자에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인조에 대한 견제구로 청나라는 그랬을 수 분명히 있다. 그러려고 네, 했죠. 네. 네. 실제는 아닌데. 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청나라의 무언가들이 소현세자의 귀에 들어가느냐 철저하게 막습니다. 네. 그 청나라 외교관 역할을 하려면 사실상 외교관들은 이런 네. 얘기하면 좀 그런가?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그 동네의 사정들을 정보, 입수하고 정보에. 또 조선 내에 보고하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역할은 굉장히 철저히 무시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근데 연인에서 남궁민이 그걸 하죠. 그 스파이 역할을 예, 하는 예. 부분. 이건 드라마적으로.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식 뭐 심양관 주제 뭔가가 아니면 그런 거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과연 소현세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네. 소현세자가 그 보고를 듣고 무엇인가를 했으며 이게 이제 좀 충실하게 그게 좀 이제 어떤 근거로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심양관에서 하는 일은 문안드리고 수라를 돌보고 학문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 기록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왜 조선에다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심양관에서 뭔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상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대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상상은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현세자와 청나라 고위 관료가 만나는 걸 네. 청나라에선 막아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막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황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황족들이나 유력자들이랑 소현세자가 만나는 걸 애초에 금지시켜 버려요. 그렇게 되면 정보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연인 드라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는 연골대 장군, 그러니까 청나라 조정의 실권자,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 들어왔던 장군이 이제 뭐 남궁민을 통해서 네. 여러 정보 이렇게 일한다. 이게 드라마에서 나니까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김전승을 못 믿는 거지. 드라마를 믿고. 드라마를 믿고. 근데 여기에 또 상상을 하기 좋은 사례가 하나 등장하긴 해요. 네. 그 왕족 중에 하나였었던 아지거라는 애가 있는데 네. 이 왕족이 소현세자한테 싹 가요. 그래서 뭔가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걸 보고 이제 봐라 얘기했다. 황족들이랑 뭔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그 황족 입장에서 소현세자랑 친하게 지내는 데는 당연히 의도가 있죠. 네. 그 의도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아지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려 있는 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반전을 꾀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거지. 네. 외교에 자기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고 네. 싶었었다. 각자 그 가운데서도 외교를 할 때 네. 조선의 세자를 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네. 자기네들 거를 다 내어주는 외교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또 제한된 볼모로 잡혀온 세자인데 사실 뭐 권한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긴 했겠죠. 네, 네, 네. 뭐 그 나머지 것들은 상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드라마로.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현세자 들었다 상상하시는 분들 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소현세자가 워낙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또 이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청나라로 가고 이랬던 결기를 봤을 때 놀라운 그런 지적 능력과 처세술을 발휘해서
얻기 힘든 정보도 얻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좀 청나라 그 고위 관료직들한테 좀 전달했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이제 상상이니까요. 근데 저는 네. 이제 상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냐 그렇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거죠. 심양 포로드 이제 네. 속한 해가지고 네. 농장 경영하면서 뭔가 근대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네. 농사적 어떻게 장사도 하고 막 이러는 능력 네. 그랬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그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이제 심양일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아문에서 아리강강변에 한 달같이 채소밭을 떼어주고 야판을 만들게 하였다. 이에 앞서 아문에서 매번 밭을 주어 채소와 과일을 심고 정자를 지어 목축의 장소로 삼게 하려고 하였으나 관서에서 이유를 들어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한 해명으로 억지로 주니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짓기 싫었는데 네. 청나라에서 억지로 시켰다는 뜻입니다. 칸이 땅을 주고 네. 지어라.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 5년쯤 됐을 때거든요. 네. 5년쯤 됐을 때 이 원래 이전까지는 네. 청나라에서 조선인들한테 돈을 계속 대줘요. 어. 인질들 잡아갖고 온 거고 네. 아무리 인질이라도 세자고 여기 심양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대로 외교관 역할을 와갖고 일부러 자기네들이 하게끔 한 거기 때문에 5년 정도까지는 돈을 대줍니다. 근데 이게 끄는 거예요. 그 지원을. 지원은 이제 네가 혼자 벌어먹고 살아라. 왜 그랬냐면 다른 데들은 이미 다 그렇게 벌어먹고 삽니다. 다른 데 특히 다른 인질들은 네. 이렇게. 몽골 같은 경우에는 2년까지만 딱 주고 나머지 농사 짓고 살거든요. 와. 근데 조선만 5년까지 해준 건 네. 사실 조선한테 큰 특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5년이나 급료받고 네. 이랬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좀 할 때 되지 않았니?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걸 계속 막아왔어요. 이 심양관에서 네. 계속적으로 아이씨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양반한테 농사를 지으라. 네. 그럼 양반도 아니고 왕족한테. 세자인데. 네. 그렇게 이제 했었던 건데 심지어 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안 해요. 칸이 시켰는데도. 네. 배짱이 대단했네.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칸의 명령은 안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 5년째가 딱 됐을 때 칸이 명령을 합니다. 농사 좀 지어 임마 라고 해서 칸이 얘기할 정도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래. 억지로라도 했지만 성공적이었냐? 이건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 야판 경영, 이 농사 경영에 소현세자의 역할이 있었느냐의 문제죠. 그게 참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일기에 굉장히 소상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경영의 사례들이. 근데 한 번씩 가서 억지로 둘러보는 경우는 있는데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경영에 참여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세자가 가서 농기구를 뭐 실적 들고 뭐 땅을 일군다던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사일을 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추노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그래서 강빈의 역할이 있죠. 네. 강빈이 대신 무엇인가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상상에 맞아요. 나를 펴갖고 강빈의 역할을 올리죠. 왜냐하면 맞아요. 세자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실제로 기록이 있는지는 사실 그것도 모호하죠. 기록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심양관 안에 네. 이게 아까 외교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한 500여 명의 조선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그거랑 또 아까 그 분조 얘기를 하셨는데 분조 느낌은 아니더라도 네. 각각 그 뭐 대신들이 있잖아요. 대신들이 있어요. 이거를 관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조선어로 따지면 호조 같은 역할, 호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살림살이. 네, 보통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씨발 다 왕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리더십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티껍게. 네. 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뭔가 없어 보이게. 아니 그러려면 이런 거죠. 소현세자가 이 호방에게 경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의 지시를 한다. 한두 마디라도. 네, 구체적 지시 내용이 근거가 없습니다. 없다 아예. 이거예요. 네.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가서 직접 농장 경영한 것도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한번 이런 민초들의 삶을 뭔가 직접 겪어보고 뭔가 이 농법 같은 것들도 스스로 연구해보고 싶어서 나서서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뒷받침할 증거가 별로 그치. 없다. 왜냐하면 이 일기에는 농장에 갔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몇 번 안 갑니다. 그리고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몇 번 간 정도인 거지. 뭔가 가가지고 그러면 갔으면 네. 뭔가 이렇게 뭐 위로를 하였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뭐 경작은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조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 그것을 따르라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기록이 없다. 근데 반론도 그럼이 그거예요. 많은 거 아니에요?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써. 쓰지 마. 그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반론도 이거 뭐냐면 그걸 쓰면 왕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일기라든지 장계 같은 경우는 조선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의심을 그러면 살 수 있죠. 네,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세자가 그런 거를 했지만 네. 누락되었을 것이다 네. 라고 보셔도 돼요. 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다. 왜 자꾸 전 신자다 보니까. 그 누가 상상하셔도 돼요. 소현교 신자다 보니까. 예. 아, 너무 사극으로 만들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네. 왜냐면 네. 맥락상 네. 아니 거기 뭐가 있었고 500명 있었고 뭐가 있는데 네. 소현세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죽었어.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손을 높이 들었을 정도의 결기면 거기 가서 그 500명과 함께 그렇죠. 농기구도 손에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드라마적으로 서사가 완벽하잖아. 네, 세자가 그럴 확률은 없고요. 일단.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우리 되게 소연을 조선에서 세자의 위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농사였냐? 요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 수확량만 놓고 보면은 넉넉하게 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네. 왜? 일단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게끔 농사가 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원을 아예 끊어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먹고 사는 것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뭐냐면 네. 소현세자는 여기서 먹고 사는 걸 넘어서 네. 여기서 남는 것들을 팔고 네. 그걸 통해서 장사를 하고 음. 이걸 통해 갖고 뭔가 그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경제 관념을 배웠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수확하지는 못합니다. 몇 섬을 수확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일단 그 장계 보고서에도 씨 뿌린 것으로 그 거둔 바를 비교하면 많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급자족 이상의 뭐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만한 근거는 없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관소에서 써야 할 수량에도 매우 부족해 앞으로의 상어 관소에 많은 인원들의 양식을 대기에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도 약간 간당간당했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조선 조정에 청나라에서 끊겼으리 니네가 돈 좀 대주라고요. 니네가 아니죠. 우리한테 보내는 거니까. 근데 조선에다가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일단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농사가 대단히 성공적이어가지고 그걸 장사를 할 정도였냐? 네. 그렇지는 못합니다. 와. 네. 그리고 그 500명이 사실 다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때 뭐 포로로 끌려간 네. 사람들을 속한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었군요. 네네네. 그건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약간 포로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러려는 의도도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어떤 그 소현세자의 어떤 우리 넓은 조선 애민 정신. 네. 품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청나라가 의도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 어차피 청나라가 써야 될 돈을 네가 써라. 네. 돈 주는 것보다 야 니네들이 알아. 얘네들 데리고 가가지고 니네 농사지어. 이렇게 된 거인 네.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이 볼모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했다고 하니까 청나라의 의도는 뭘까요? 그래도 그 세자 정도 데려갔으면 볼모로 데려갔으면 그 지위를 좀 존중해주고 세자 정도는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우린 조선 세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볼모들도 그렇고 지체가 좀 지위가 좀 높으면 네. 사실 뭐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또 굉장히 발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게 이제 한 5년 정도 된 다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저도 정확한 어. 그런 거는 모릅니다만 아마도 5년 정도 됐는데 청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8년째 됐을 때 보내거든요. 그냥 네. 아마 뭐 막상 데리고 있어 봤는데 별거 없네 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가치 평가의 문제였을 수 있다. 네. 막상 뭐 해가지고 했는데 별거 없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소현세자의 어떤 그 청나라 입장에서 네. 그 보여주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북경 함락시킬 때 데리고 간다. 맞아. 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세자 딱 기사가 이 데리고 와서 정도야. 잘 봐라. 명나라 이제 끝장내는 거 이거 보여줄게. 음. 이거 해가지고 데리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보여주고 한 7, 80여일 있다가 보내요. 근데 다 봤으니 뭐. 네. 네. 직관하고 보내야죠. 네. 약간 딱히- 식충이라고 생각하는 나중에는 아니 우리 소연 식충이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직관하면 가장 그 생생한 현장을 소연교 신자님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데. 갑자기 식충이라뇨. 아니 청나라 입장에서 김재원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모든 욕은 가영이가 가져갑니다. 아 막 한결 편해졌어 진짜. 약간 그 뭔가 그 어. 개비스콘 먹은 거 속이 시원하게 뚫리네요. 네. 아우 식충이. 예. 박가연 아나운서는 일단 식충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청 강조하면서. 입장에서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핵심이죠. 청나라에서 네. 서구 근대 문물을 배워왔다. 그다음에 이 명청이 교체되는 과정을 네. 보면서 현실 인식의 변화를 세게 겪었다. 네. 요게 이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네. 건데 이게 조금 여기도 요렇게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세자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야 직접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네. 뭐 질병 같은 겁니다. 어. 왜 유출을 하기 네.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 있어야 굉장히 중요하죠. 되는 건데 뭐 이런 거랑 형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결정적 근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 하잖아요. 네. 검사나 형사들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제도처럼 증거 중심주의.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데리고 갔다고 했죠. 네. 데리고 갔는데 이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제 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대신들 네. 명나라의 대신들을 가지고 그걸 해요. 이제 너 결정해 너의 거취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 국문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두 사람 탁 나뉘죠. 당연히 청나라에 항복하는 자와 끝까지 명나라의 의리를 지킨 자로 나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일기에 이 감정을 다 싣고 써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청나라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승주라는 자가 이제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네. 홍승주가 항복하여 뜰에서 300구 고두를 하였다. 홍승주는 어제 저녁에 이미 변발을 하였다고 한다. 두 마음을 푸는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변절자에 대해서는 무미건조하게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청에 변절하지 않고 네. 충돌을 지킨 명나라 대신들이 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씁니다. 세자가 태복경 장춘을 만나고 장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장춘이 세자를 맞아들였다. 서로 읍내를 행하고 자리를 권하여 주인은 서쪽에 앉고 세자는 동쪽을 향해 앉았다. 세자가 말하였다. 오랫동안 높은 절개를 우러르면서도 인연이 없어 뵙지 못하였던 차에 하늘이 기회를 주어 맑은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다행입니다. 장춘은 뭐뭐 쭉쭉쭉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 장춘이 굴복하지 않으니 청인이 죽이려고 하였으나 청황제가 의롭게 여겨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식의 대단히 긴 서사들을 쭉 그려줘요. 네. 이 의리를 지킨 네.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넘어갔었던 거에 비해서 높이 평가하는 긴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였다는 거죠. 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소현세자가 뭔가 이 좀 반명, 숭청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가에 네.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반대되는 거죠. 근거일 수 있죠. 네. 이제 그러면 뭔가 청나라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와 이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청나라가 명나라 딱 명하는 걸 보고 세상이 변했구나.
아 이제 청나라의 세상이야. 네. 뭐 이런 사고로 팍 하고 변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거를 소현세자가 스스로 남긴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랬다가 조선에 들어가서 칼 맞게? 네. 당연히 그냥 못한 거지. 그렇게 상상하셔도 돼요. 네. 네, 하지만 일단 그런 기록은 없고 없다. 반대되는 기록들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아담샬인데 네. 아까 나왔던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소현세자의 어떤 서구 문명에 대한 어떤 네. 그런 어떤 동경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덧붙여 주는데 가장 큰 근거로 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1930년대예요. 이 논문 처음 쓴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럼 또 한국 사람들 또 이제 개거품 무는 거죠. 아담샬의 회고록을 발견해요. 네. 일본 사람이.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소현세자의 근대화에 대해.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일본인들이라고 일본인 역사학자들이라고 다 식민사관을 막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에도 학문으로서 존재하는 역사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썼어요. 이 아담샬의 회고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소현세자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 1930년대 해방 이후에도 쭉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됐었던 건데 역사학의 기본은 사료 비판입니다. 사료 비판이거든요. 그 말은 이 아담샬의 회고록을 한번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사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 거예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네, 아담샬의 회고를 쭉 보고 있으면 오류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 그다음에 과장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본인은 일종의 보고서예요. 자기네 나라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역할은 가톨릭 포교에 성공한 사람으로 그 가톨릭 그 네. 바티칸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네. 그럼 자기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어놓으면 이 사람의 성과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다 그렇게 적는 거예요. 내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포교를 했더니 중국인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천주의 뜻을 다 드높였다. 근데 저기 조선에 왕이 끌려왔다.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일단 소현세자를 왕이 거기서 봤어요. 살짝 올려치네. 네. 네. 왕이 와가지고 인질로 잡혀왔는데 내가 몇 번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이 천주의 뜻을 이해했다. 어. 그리고 내가 그 뜻에 감화돼서 이거 뭐 서양 문물도 갖다 줬더니 가서 포교한다고 했다더라. 네. 그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갖고 들어가서 이 서양의 이 뜻을 조선에 펼치겠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놓고 딱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 딱 꽂힌 거죠. 이야 이 시기에 이 시기에 17세기에 왕족이 세자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 어. 그리고 이걸 뜻을 펼치려고 했다. 대단하네. 근데 과연 이게 진실인가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네. 만났었던 건 사실입니다. 인 것 같아요. 네. 만났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기는 했겠죠. 이 귀국하기 전에 70일 정도 이제 북경에 머물거든요. 네. 이때 일단 소현세자가 아담샬과 몇 번 만났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 만남에서 네. 소현세자 아니, 아담샬의 말처럼 네. 소현세자가 갑자기 몇 마디 나눠보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해가지고 조선에서 포교를 한다고 했다? 네. 그건 좀 무리일 수 있으나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까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는 거죠. 명나라와 청나라가 네.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네. 그걸 확인했다라고 하는 점. 세상이 변했겠다. 세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몸소 체험하고 네. 그 이후에 아담샤를 만났다. 그러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충격이 더 컸을 수 있고 네. 거기에 있어서 뭔가 소현세자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 가능하죠.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입증되었냐? 이거는 쉽지는 않다. 직접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 소현세자가 전체적으로 깊은 어떤 이 인식의 전환보다는 네. 그냥 이해의 확대 정도 아니겠느냐.
그 정도는 뭐. 네. 왜냐하면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망원경도 보고 신기한데 우리도 이런 거 좋겠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뭐. 네. 그리고 천주란 뭐가 있는데 뭐 이 정도. 사실 그것도 사실은 조선에서는 대단하지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건 아닌데 신기한 게 많다 정도. 어느 정도 감화될 수는 있겠다. 네, 사실도 네. 상상이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복님에 대한 뭐 사료는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이때 당시 어떻게 활동했는지. 복님 갔다 먼저 오셨으니까. 갔나? 먼저 이때 당시에? 갔죠. 조선으로 이때는 갔습니다. 갔나? 한참 전에. 네. 예. 왜냐면 복님이 활동했던 자료는 별로 없는데 소연이 활동했던 자료가 많으면 오히려 소연은 그 청나라에 가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행동했구나라고 비교 평가할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세자가 있는데 동생이 깝친다. 죽습니다. 당연히 죽죠. 큰일 날 짓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보낸 거죠. 네. 그리고 소현세자 중심으로 심양일기든 심양장계든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차기 왕인데. 네, 당연하죠. 여기에 책임자는 지금 소현입니다. 복님이 여기서 형님 이게 이지랄했다. 즉결처분 나갔어요. 곡괭이로 맞을 수 네, 있어요. 곡괭이로 맞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 청나라에서의 활동의 적극성과 소극성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뭐 복님이 여기에서 복님도 봐요. 복님도 변하는 거 보죠. 끌려갔는데.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 그다음에 더욱 합리적인 상상이라면 네. 이거까지 오케이 합니다. 네. 아담샬에 감화됐고 명청교체라고 하는 걸 눈앞에서 봤다는 것까지 오케이. 네. 그 가운데 소연이 왕이 됐어요. 네. 역사는 한 사람의 앞선 생각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요. 네.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소연이 만약 여기서 근대화에 대한 무엇인가 꿈을 꿨다라고 하면 조선 사회에서 200년을 앞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다 양보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왜냐면- 상상이라면 네. 상상이라면 하기 전에 이미 누가 댓글 달고 있었거든. 그럴 수 있어요. 다 양보했다고 쳐요. 네네. 네. 아무리 책임자지만 네. 조선에서의 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이 가서 수많은 관료와 수많은 그 지방의 유생들과 네.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 그게 안 되면 조선 사회를 바꾸기에 쉽지 않은 구조예요. 한 사람의 뛰어난 누군가 그 인물 하나로 네. 역사가 뒤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소형 군이 되겠지. 광해군처럼.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어린 나이에 청으로 갔기 때문에 네. 사실 국내 정치에서는 이 인맥 성성이 잘 입지가 안 돼. 입지가 좀 좁았잖아.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자, 어린 아담샬이. 나이라기엔 26살인가 맞아요. 다 알 수 있는 아, 나이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는 안 갔구나. 네, 다 알 수 있는 나이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조선 내에서의 소현세자 파들이 되게 그쵸, 많냐? 그쵸.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자 아담샬이 있는 나라가 어디죠? 자 아담샬을 고위직에 올린 나라가 어디예요? 청나라?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근대화에 성공했나요? 와.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나라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장난감 정도로 취급합니다. 왜? 저번에 우리가 아편 전쟁에서 봤잖아요. 네. 왜? 청나라는 갖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럼 이후에 조선 사회는 이걸 뛰어넘을 정도의 사고 전환이 되어서 네. 청나라를 건너뛰고 서구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이 상상이 네, 네.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좀 그런 상상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담샬이요 명나라 때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명나라 때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청나라가 네. 서구 근대화에 적극적이었느냐? 네. 않았다는 거죠. 아. 근데 아담샬과 몇 번 만났었던 소현세자가 네. 조선에 들어갔다고 해서 네. 과연 음. 조선 사회가 근대화가 되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상상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과잉된 측면이 있다. 네. 그럼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구조적인 어려움은 있었으나 네. 의지는 갖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가능한 거죠. 네. 네, 네. 그 상상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쉬워하는 거겠죠 아마. 네. 왜냐면 그 후대에 그 많은 정치학자들이 김영삼과 김대중은 반드시 한 번씩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이상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김영삼 같은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루아침에 하나의를 해체하고 갑자기 군인들 방을 빼요. 하루아침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요. 김대중이라면 어땠을까? 못했다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거든. 김영삼이 김대중한테 이 쉬운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김대중이 김영삼이 한 하나회 해체나 금융실명제를 보면서 야, 저 어려운 일을 이렇게 쉽게 하네? 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엇갈렸거나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소현세자였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이 또 열려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상상도 열려있지만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에 몰빵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덧붙여야 되는 전제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계파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정도로 소현세자가 이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엇인가들이 일단 존재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럴 정도로 이 변화에 네. 자기의 이 조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런 상상 가능. 김영삼, 김대중은 자기 계파가 확실하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확실하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당시의 조선은. 네. 그게 뭐 아쉬워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소연이 됐다고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조선에 무엇인가가 열렸을 것인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가연 아나운서는 쭉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소연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견고해졌습니까? 그래도 소연은 소연이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의식한 아까 뭐라 그랬죠? 식충이라 그랬죠? 이런 생각이 사실 네. 덧붙여지면 네. 독살설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죽였다. 네. 근데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다음에 질투했다 인조가 그 청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 그 인맥, 네. 청나라가 더 소현세자를 아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질투해서 독살했을 것이다까지 가잖아요. 독살설의 가장 큰 근거로 활용이 되는 건 되게 의문사. 흥미롭게도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실록이에요? 네, 조선왕조 실록이 그렇게 돼 좀 있어요. 이상하게 돼 있죠. 소현세자의 줄곡제를 행했다. 죽은 다음의 기록입니다. 네. 전날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단확을 발라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집해 땅을 경작해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곳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과 같았으므로 왕이 그 사실을 듣고 불만스러워했다. 이거 일단 여기에서 왕과 세자 사이에 갈등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라고 돼 있냐? 세자는 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붉은 피가 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놨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돼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게 이것만 놓고 사실은 보면 독살이에요. 그래서 실록은 근데 독살이 돼도 그렇게 빨리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실제로 그 의학자랑 그거를 같이 얘기해 봤는데 어떤 독도 저렇게 빨리 이렇게 콸콸콸 뭐 이렇게 이런 저런 극적인 형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러면 사실은 조금 시간이 있는 거를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게 이제 그 의과학자의 얘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던 법과학자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저 상황은 안 된다. 근데 왜 저렇게 썼을까? 저게 후대한테 읽힐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읽힐 때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그 당대 쓰면서도 이상하게 읽힐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표현들인데 그렇죠. 이 사관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쓴 건데 이제 그 사람이 염할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친척이거든요. 네. 친척 한 명이 따라가야 되니까 네. 염할 때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쓴 건데 그 사람의 표현이 들어간 거죠. 네. 아마 이걸 의식한 앞에 문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자와 인조 사이에 무언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 세자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칭송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에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자의 인기가 높은 것이 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는 저희가 세자가 사실은 심양에서 그렇게까지 뭐 한 게 없다는데 왜 그렇죠.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렇죠. 실록에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 청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자를 보는 네. 인조의 시선이 강하게 들어간 게 실록입니다. 왜? 곧장 안 들어오잖아요. 네. 곧장 들어오더라도 네. 지금 그 인조는 네. 소현세자의 위치가 속된 말로 족 같은 거예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청나라가 바라보는 심양간의 위치는 네. 인조를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거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인조가 세자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한 거죠. 그 심양간을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너는 거기 와가지고 인사하고 다니는 존재인 거지.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말려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고 청나라에서는 어떤 짓까지 하냐면 그 용문이 옷을 막 입혀요. 아. 입으라 그래요. 입어보라. 소연한테? 네, 소연한테. 골룡포 입히는 거랑 비슷하네. 네. 근데 소연 입장에서는 인질로 와 있는 거잖아요. 아이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몇 번 거부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입습니다. 근데 그걸 인조가 만약에 들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견제하기 위한 세력을 떠나서 이젠 나를 대체할 세력으로 청나 받아들이겠지. 인조가 보고받는 거는 한결같이 그런 보고밖에 없는 거예요. 청나라 누군가와 인조가 그 소연이 만났습니다. 청나라 누군가 소년이 만났는데 옷을 뭐 입었대요. 그다음에- 골룡포를 입었대요. 네. 갑자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다는데요. 네. 이 전후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조에게는. 이런 면에서 인조는 속이 좁죠. 대단히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말을 만들기가 참 너무 좋은 게 소연은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가만히 있다 치면 내가 청의 어떤 간신배면 용포 한번 입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조를 건드리지 않고 인조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죠. 그 맥락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 간신이 청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인조 옆에 있는 신하들도 아니 이거 우리나라 침공해서 나 좆되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나를 날리고 우리 청나라 앞에 줄 서 있는 소연을 세우면 아들이라니까 명분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청이 이런 걸 요구하고 소연 세자가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인조한테 얘기하면 인조는 직접적으로 아들 보진 않았지만 존나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럼요. 양쪽의 상황에서 이런 이렇게 게 된 거지. 쌓인 거죠. 이런 것들. 아니 매일 봐도 오해가 생기는데. 그럼. 네, 지금 조선에 있고 아비는 조선에 있고 아들은 청에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권력 관계가 또 있고 당연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간질과 오해를 쌓을 수 있지. 전형적으로 공작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 소연이 왕이 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조선 쪽에 계속 흘려요. 우리가 언제든지 왕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고려 때 이야기를 막 합니다. 네. 왜 고려 때 원나라가 충자 돌림왕대 그때 했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꿔치기 할 수 왕 있다. 바꾸는 거 일도 아닌데? 라고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인조 입장에서는 속이 실제로 좁기도 했겠지만 그 머리까지 박아가면서 군신의 예를 군신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이미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니 아비와 아들도 권력은 나누는 거 아니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라이벌일 뿐이지 아들이 아니라. 라이벌을 넘어섰죠. 어. 훨씬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로 섬겨야만 하는 나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 아버지로 섬겨야 하는 나라의 등에 업은 그 나라를 등에 업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뭐 여기서 인조에 대해서 평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속 좁은 아비가 이제 네. 되면서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암살설이 되는 건데 독살설이 되는 건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승정원 일기라든지 네. 심양 일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번역이 되면서 아까 법의학자분들은 뭐 말했지만 한의학이랑 법의학 쪽에서 논문이 나왔어요. 독살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아닌 걸로?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부터 골골돼요. 일단 소연은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면서 계속 병이 계속 나요. 가는 길에 계속 나요. 근데 그렇다고 가는 길이 뭔가 편했냐? 네. 이 처음에 소연이랑 아까 인조랑 그 네네. 사이가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이 끌고 가는 그 청나라 그 네. 황실
이 도르곤이라고 걔가 있거든요. 근데 걔 손을 잡고 막 빌어요. 우리 세자가 몸이 안 좋다. 제발 중간중간에 잘 때 네. 온돌방에서만큼은 자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울면서. 네. 근데 그 심양일기에 보면은 땅바닥에서 자요. 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앞에다가 텐트 치고 자고 막 이러거든요. 네. 진짜 그냥 돌 베고 자는 거예요. 이 몸이 안 좋은데. 네. 그런 생활을 계속적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가가지고 또 그 풍토에 맞았겠습니까? 물도 심양- 안 맞았을 거고. 네, 저 내일 심양 가야 돼 출발이거든요. 내일 중국으로 이제 탑사 가는데 거기 지금 영하 8도예요. 지금. 돌아오셔갖고 그럼 독살. 우리가 적어줄게. 배 교수님이 독살한 것처럼 적어줄게. 심양이 네. 아 근데 이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청의 설계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청나라 사신이었잖아요. 청나라의 신하였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소연이라는 카드는 꽃놀이패입니다. 그렇죠. 얘가 살아서 돌아가서 왕이 돼도 우리한테 줄 세웠던 애고요. 인조 제끼고 언제든지 왕도 갈아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얘가 가서 돌아가서 죽잖아요. 너네 아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애초에 청에서 독사를 준비하진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됩니다. 상상 충분히 왜냐하면 했지. 황후와 우리 그때 같이 네. 영화 보면서 황후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상한 버섯 같은 걸 넣어서 탄약으로 먹이거든. 만약에 청에서 뭔가 그런 것 같을 가루 같은 거를 뭐 섞어서 먹이기 시작하면 출발할 때부터 아팠다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착할 때쯤에 굉장히 악화돼서 딱 도착하자마자 죽어. 그럼 우리는 죽인 건 아니지. 거기서 조선에서 죽었어. 얼마나 상황이 좋아. 근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아파요. 어릴 때부터 엄청 골골대요. 아 조선에 있을 네, 때부터. 조선에 있을 때부터 골골됩니다. 세자가 된 이후부터 계속 골골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스트레스예요. 네. 사실 그냥 어마어마하지. 우스갯소리로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소연이 받았을 스트레스 생각해 보세요. 뭐만 해도 청나라 입장에서 너 뭐 하는 거야? 너 씨발 너 이렇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을 거고요. 청나라 인사 누구 하나 만났다는 게 조선에 들어가면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 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될 거고. 너 혹시 나를 이거 안 당하려고 정말 전전긍긍하거든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네. 이 사람이 느꼈을 스트레스의 강도를 생각해 보면 네.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까지 가가지고 했었던 것들 이 심양에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네. 오히려. 우리 세자저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그리고 돌아왔을 때부터 아파요. 돌아왔을 때부터 그 진짜 디테일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네. 승정원 일기는 디테일하게 다 씁니다.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나와요. 언제 어떻게 침을 맞아가지고 뭘 매겼고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그 한의학이나 그 의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열이 계속 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열이 났을 때 뭐 처방해야 되는 거에 반대로 그거를 해요. 근데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몰랐어요. 당시의 의학에서는 네. 그냥 그게 열 내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 아. 죽은 걸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오진이죠. 명확히 오진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독살설에 사실은 그 쐐기를 박는 행동들이 뭐냐면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또는 EJ몰에서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네, 자 영한네이처 술게임입니다. 제가 어저께 엠크나이트 하면서 또
술을 꽤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드시던데요? 아, 이 게스트분이 주당이 오셔가지고 네. 자기 굉장히 신이 많이 나셨던데요. 근데 반응이 좋던데. 네 아니 뭐 여자분이 오셨는데 뭐 그랬습니다. 예뻤구나. 약간 취향이셨나 보더라고요. 아니야 방송을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주 보겠네요. 소맥을 계속 말아 드시는데. 아, 진짜? 말아 주시는 대로 그냥 계속 드시던데. 술도 엄청 세시고. 제가 그랬나요? 정신 차려보니 근데도 멀쩡하신 거는 네. 술게임 술게임 때문이다. 술겜 덕이었다. 진짜 술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음주 후에 그래 음주 중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숙취가 좀 심하시면 그때 한 포 드셔도 좋습니다. 영한네이처 술겜 그 어떤 숙취 해소제보다 최고입니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영한네이처 술겜이었습니다. 이 독살설의 사실은 그 쐐기를 박는 행동들이 뭐냐면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일단 그 세자가 죽었는데 장례를 2달 만에가 끝내버려요. 상복을 벗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조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 갖고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을 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들은 더 센 네. 것들이 나오는데 세자를 이제 책봉을 할 때 다음 세자를 책봉을 할 때 이 소현세자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복림대군을 앉혀요. 그러니까요. 둘째 아들을. 네. 요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적장자로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게 조선의 원래의 그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관행인데? 법칙 같은 거죠. 관행 같은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또 인조 또 옹호한다고 또 댓글도 지랄들 할 거. 이건 옹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조 입장에서 네. 지금과 같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명청이 갑자기 딱 교체되고 국제 관계가 재편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자가 아무래도 죽었고 이 가운데서 뭔가 조선의 조정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시스템 필요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인조도 몸이 안 좋아요. 인조도 몸이 안 좋거든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세손은 대단히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이 시기에 세손이 왕위를 잇는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정치를 해야 되냐? 당연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누군가가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전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어린 세손이 왕위를 잇는 건 너무 불안한 일이다. 도박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선은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조선에서 적장자로 왕위를 이은 왕이 아마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게 시스템을 깬 거냐? 조선의 전통을 깬 거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복림이 왕이 된 다음에 효종이 쓰레기처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사회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갖고 온 왕으로 평가돼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인조의 이 선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판단이었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역사학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일단. 이제 수단이 네. 강빈을 사사하고 음. 원손을 다 유배보내고. 제비도를 유배해 갖고 수단이 잔인했죠. 잔인했다. 그런데 어쨌든 효종의 정통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림대군에 어쩔 수 없는 가지치기지. 예. 그래서 이제 김재원 선생은 그쪽이고, 그러니까 요걸 그쪽이고. 야 끝까지 선거 시간이 있습니다. 야. 아 편을 나누면 안 돼. 편을 나누면 안 돼. 네. 여기는 여기대로 객관적인 거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네.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오랜 장례를 지키는 건 맞는데 그걸 계속 요구하기에는 어려웠던 게 인조가 살아있잖아요. 씨발 너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왕이 죽은 것처럼 소현 죽었다고 슬퍼하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 영조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나 왕 그만할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왔던 것처럼 자기가 왕이 살아있는데 지금 계속 아들이 죽었다고 더 슬퍼한다는 걸 계속 노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권력은 산 사람 앞에 서 있는 거거든. 처음에 그래서 신료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오래 못 가지 법, 근데. 법통이라는 게 있고 법통을 이으려면 세손이 있으니 네. 세손을 세자로 올려라. 그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인조가 그거를 다 눌러버립니다. 네. 그리고 강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 시대 딱 그릴 때 이거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뭔가 카리스마를 지고 싶은 왕과 그런 것들을 다 누르고 신하들이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신하들 왜 그렇게는 그리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신하된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허수아비 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세손이 그러기 좋잖아요. 왜 이런 상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아, 오히려 자기가 쥐고 흔들기엔 새손이 오히려 더 손쉬웠을 수 있다. 쉽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림이 앉아서 네. 복림이 나름대로 정리를 착착착착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세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조 입장에서. 잘 됐는데? 아 무조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복림으로 바꾸는 데에도 네. 그런 어떤 이런 사적 그게 들어갔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세자빈을 굉장히 안 좋게 그러니까요. 퇴출시켜 버려요. 자기 며느리를. 근데 이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인조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 강빈 입장에서 서운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네. 옷 입는 것, 그 상복 입는 것도 빨리 벗어버리라 그리고. 네. 자, 세자빈입니다. 네. 여러분이 세자빈이에요. 네. 근데 자기 아들이 있어요. 네. 세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누구죠? 강빈 입장에서는 동생이면은 작은 뭐지? 그 자기 남편의 동생이잖아요. 뭐라 부르지? 도련님. 도련님. 어. 도련님이 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손이었었던 이 아들이 네. 안전할까 무사할까라는 생각 안 하겠냐는 거죠. 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선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 앞서서 왜 잠재적인 네. 왕위 계승권자를 내가 안고 있는데 복림 입장에서 가만히 두겠냐고요. 네. 이 왕이 된다고 한들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아까 말했었던 표현 그대로면 이 세손이야말로 꽃놀이패입니다. 지구 흔들기 너무 좋아요. 복림 왜 실제로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신하들이 했었던 게 뭔데요? 이 신하들이 했었던 게 차남이니까 왕으로서 그 상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둘째 차남으로서 상례 지내야 됩니다. 4대부의 예를 갖춰서. 네. 이 송시열이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예속 논쟁입니다. 네. 그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위험함이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어졌는데 네. 세손이 살아있다? 이거 복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두려운 요소. 꽁놀이패예요. 굉장히 불안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가 사실은 먼저 제거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복림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비정하죠.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 욕을 해드립시다. 욕을 할게요. 인조를. 개새끼야. 인조 개새끼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봐 주세요. 할 수 있으세요? 개새끼야. 이 부분은 전체 톤이랑 안 맞기 때문에 편집하겠습니다. 요 개새끼야를 저희가 다른 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있어요. 세종대왕 편에 인조가 그 세손들한테 개새끼야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그런 썰이고 나와 있죠? 아니에요? 개자식이라고 했나? 아 그 욕을 했다라고 맞아요. 되는 이제 그런 그 야사들이 있는데 아닌데? 정사에서 본 거예요? 네, 정사에서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드라마 아니야 드라마. 한석규 씨 본 거 아니야? 왜냐면 나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야이 개새끼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어요. 예. 못 찾아본 걸 수도 그런 있어요. 거 얘기하려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그러니까요. 예. 어디까지 했지? 개새끼야. 지금 개새끼야에서 지금 기억을 잃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다음 주 오프닝에 세자 개새끼야. 네. 강빈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인조한테 엄청 대들어요. 계속적으로 대듭니다. 이 세손 어떡할 거냐. 그리고 막 앞에 찾아가가지고 막 네. 땡깡 피고 하거든요. 그죠 자기 아들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함. 그 다음에 그 소연이 죽은 이후 네. 차남을 안치기 위한 인조. 이 가운데서의 갈등에서 권력을 더 많이 쥐고 있는 건 인조입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빈이 이제 안타깝게 죽게 되고
이제 새 손이었었던 그러니까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다 유배를 가게 돼요. 세 명이 다. 네. 자신의 며느리와 손주에 대해서 이렇게 비정하게 행동했던 거는 아들에 대한 질투심에 100% 근거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계속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께서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조실록에 음. 물론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사료 비판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네. 인조실록에 강빈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강 씨는 성격이 거셌는데 끝내 불순한 행실로 주상의 뜻을 거슬러 오다가 드디어 사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갖고서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숙의에게 죄를 돌렸다. 이게 그 인조 후궁이죠. 네. 그 소용조 씨. 네. 이게 소용조 씨가 아마 뒤에서 네. 이게 뭘 했다.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소용조 씨 사이에 아들이 있거든요. 얘를 안 치려고 했다가 소용조 씨가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당연히 깜냥이 안 되는 짓이었고 복림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복림대군 왕이 된 다음에는 얘도 내쳐집니다. 아무튼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도 사로 비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네.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상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소현세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영웅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영웅서사에서 소현세자는 단 하나만 없어. 실제 영웅이 돼서 왕이 되어서 나라의 뭐 네. 혁신과 개혁을 이루는 이 마지막 이 하나만 없거든. 퍼즐이 약간 그게 있으면 왜냐면 빌런 인조가 딱 빌런하기 좋잖아. 그리고 이 고난 받는 인생사가 있어. 그리고 뭐 청에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고 몸은 또 원래 허약했고 이게 딱 영웅서사가 완벽한데 마지막 한 점을 찢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좀 완성해주고 싶은 욕구가 분명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기제는 측은지심이거든요. 아, 그렇죠. 안타깝게 죽음. 네. 끌려갔다가 아비한테도 질투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도 유배 가고 아내도 그렇게 슬퍼. 시아버지한테 팽당하고 아 너무 측은하잖아. 이 측은지심 때문에 대통령도 만들어준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요. 아유, 네. 그러니까 그 측은지심이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달콤하다 이야기를 만들기가. 네, 네. 네.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뭐 선생님이 이해하지 않아도 할 사람은 계속 할 거예요. 뭐 허락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게 역사학에서 뭔가 이렇습니다라는 뭔가 연구가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 근데 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해 보기에 즐거움을 아주 10분 느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니들 의견은 듣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근데 중간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